예, 오늘은 2025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강의가 더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1919년도 3월 1일 김인년에 3일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죠. 이 기미 독립선언서는 이시조선이 망하고 난 이후에 고종 황제가 1893년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전제 왕권 국가인 이시왕조인 농사의 신과 종사의 제사를 지내는 전제 왕권 국가와 그 사직단이라고 하는데요. 사직단의 제사를 지내는 전제 왕권 국가하고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대한제국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부일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성석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인수 선생님께서 대한사만학회 대한사만 연구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조선 연구회의 아메리카 대조선은 우리가 이시왕조가 그 미주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환구문명학술론에서 그동안에 샤먼 제국을 공부하고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사를 복원해 오는 과정 속에 전제 왕권 국가인 이 이시조선과 대한제국과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원 334번째 강의로서 아메리카 대조선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시조선은 전제 왕권 국가로서 제후국인 것이고요. 황제국은 대한조선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조선이 되는데 이것을 대한제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사만 조선의 대명조선과 동국조선 열도조선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명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조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열도조선의 군사계급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일본이 명치유신이라든지 이런 군사개혁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밀약으로서 카스라 테프트라는 밀약으로서 일본 수상인 카스라와 미 국무장관인 테프트가 밀약으로서 이 전제 왕권 국가인 이시조선을 식민지화 해서 일본이 이시조선을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조건으로 서로 밀약을 했던 것이 미일 조약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인데요. 대한조선
대한사만조선은 황제국으로서 이 고종 황제가 임시 황제를 맡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명조선은 이미 망하고 이시조선이 1905년도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황제이면서 왕을 겸하고 있었던 이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약 13년 동안의 대한 삼한제국의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삼한 조선의 황제국인 고종이 계속 황제로서 남아있다가 아들인 순종에게 이시조선을 물려주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죠. 고종은 1919년까지 1919년 3월 1일 날 고종 황제가 장례식을 기화로 인해서 드디어 대대적인 1919년 3월 1일 기미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때에 기미 독립선언서에 선서한 33명의 민족 지도자, 대조선 사만 황제국의 지식인들이 33명이 앞으로 대한제국을 이어받아서 만들어 가야 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단 어느 누구도 이시조선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1919년 3월 1일 날 기미독립선언서는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있게 한, 또 상해 임시정부를 있게 한 그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1945년 38 이남에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는 대한제국을 이어받아서 33인이 대표자가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한불 선생님이라든지 문성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이 아메리카 대조선은 우리가 유구히 한국사의 샤먼 제국을 유지해왔던 대한제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시조선은 지금 현재 조선반도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샤먼 제국의 황제인 대한제국은 아메리카 대조선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한국문학술론에서 오늘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론에서 이 한국의 환인이 이 샤먼 제국의 역사를 무제국의 역사를 2025년을 기준으로 74,144년이 유구히 이어왔던 것이 바로 1897년에서 1910년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대한제국, 그러나
이 대한제국은 1910년에 망한 것이 아니라 1919년 고종 황제가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시기까지, 그 시기를 기화로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날 기미 독립선언서에 다시 민주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선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웠던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시조선의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역사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국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첨가하고 또 다듬으면서 드디어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한국 사회 역사의 복원에 있어서는 샤먼 제국에 가지고 있는 이 황제국하고 전제 왕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후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대한제국은 마치 나라는 없지만 로마의 바티칸에 교황청이 있는 것과 똑같은 조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은 나라가 빼끌리고 나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주 대륙의 대한제국이라는 샤먼 제국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왔던 그 바탕 위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인수 선생님이라든지 한불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성서 선생님께서도 우리가 왕조 세종왕조실록이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세종실록지리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고급 양반들의 이 문집 속에서 남아있는 대한제국의 뿌리와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샤먼 제국의 74,144년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74,144년이 2025년을 기준으로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 대한제국의 연호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오늘 세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고 그동안 제가 적었던 오늘 적었던 요 강의 요 지금 현재 적었던 요 강의를 여기 있는 적었던 이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부분들 요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조선 세 번째 강의로서 이시조선은 대한제국과 다르다. 이시조선은 전제 왕권 국가로서 제후국이다. 사직단에 제사 지낸다. 제후국은. 그러나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샤먼 제국이고 마치 로마의 교황청과 같다는 것입니다. 황구단에서 하늘에 제사 지낸다 이거죠. 1910년 한일 병합을 통해서 식민지가 되었지만 이시조선은 대한제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1897년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가 장례를 치른 날을 기화점으로서 이 대한제국의 삼원제국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이 삼원제국은 어디론지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미주 대륙에 이 멕시코만에 그동안에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삼원제도가 유지했다는 것을 오늘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원제국인 대한제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도 대한제국의 부활, 삼원제국의 부활이 꼭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대가 미주조선,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륙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현재까지 배운 교육으로 볼 때, 현재까지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으로 볼 때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조선왕조실록이 각종 문집에 기록된 내용과 차이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는 이시조선의 왕조와 삼원제국의 황제국인 대한제국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시조선은 왕조국가이고 대한제국은 황제국가이다 이거죠. 황제국가와 왕조국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식민사관에 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국가의 기록을 대명조선에도 기록하고 동국조선에도 기록되어 있고 열도조선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 중에서도 조선왕조실록만큼 방대한 자료로 남긴 역사는 없다. 즉 해동조선, 즉 동국조선은 열도조선 일본과 대명조선 지금 청 북미에 이주하여 세운 삼지 세력이다. 여말 선초에 고려말 조선 초에 왜구와 노락질, 홍건적이 난 임진왜란을 북미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황제국들의 내전이었다는 것이죠. 황제국들의 내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 조선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진전쟁이 아닌 임진왜란이 된다는 것이죠. 임진전쟁이 아니고 임진왜란이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 정유재란이 바로 정유왜란이 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즉 임진왜란은 열도조선, 그 당시에 열도조선이 일본이 쿠바에 있었는데요. 대한조선을 치기 위한 정명가도 대명조선은 지금 현재 중국을 말합니다. 치기 위한 지금 현재 대륙에 있는 중국이 아니라 북미 아메리카에 있었던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치기 위한 정명가도의 명분이다 이거죠. 즉 군사계급인 쇼군의 열도조선의 군사반란이 바로 임진왜란이다 이거죠. 그래서 대명조선이 동국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는 경우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를 대체한 패전국이 바로 후금, 누르하치가 되죠. 여기서도 이 여진족도 삼지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세 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건주여진, 해내여진, 야인여진이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대명조선은 무너뜨리고 대청조선이 세워졌죠. 병자년에 병자호란을 겪게 됐는데 이것도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대삼한 삼지제도의 바탕 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후금의 홍타이지에게 이 인조가 항복한 대사건, 이것도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인조가 항복한 대사건은 바로 이시왕조의 전제 왕권국가를 말하는 것이지 삼지제도의 대한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밝힙니다. 우리가 배운 한국사는 모두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즉 미일 카스라 테프트 밀약에 의해서 조선반도의 식민지화가 시기에 기록한
역사에 그죠. 모두 조작되었죠. 자, 어떻게 조작되었는가? 고구려 427년 장수왕 때, 백제 468년도 계류왕 때, 신라 488년대 21대 소지 마리깐 때 이제 조선반도에 들어왔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전제 왕건 국가인 고려 신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메리카 대조선의 3지 세력인 대한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그 이주했던 시기가 정화의 대황해 때이고, 이게 1405년에서 1433년에까지 7번에 이제 거쳐서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 발견을 해가지고 코쟁이들이 1492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이제 미 대륙에 이제 도달한 것이 이것을 말해두고 있다는 것이죠. 서양인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도달한 시기가 이제 거기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식민 시대에 식민 사학자에서 만들어진 식민사관을 배워왔다는 거죠. 이시왕조는 식민지화 되었지만 대한제국은 계속하여 북미 미주 조선에 살아남았고, 대한제국 1919년 3월 1일 고종 황제가 사망한 장례식을 계기로 대한임시정부, 상해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왔다 이거죠. 이를 우리는 샤먼 제국이라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부활은 바로 가톨릭의 로마 바티칸과 같은 조직이다 이거죠. 샤먼 제국은 이시 조선과는 분명히 다르다 이거죠. 샤먼 제국은 미주 아메리카의 아메리카 대조선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선의 황구단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문명학술원과 같이 한국의 환인이 혼으로 남아있고, 샤먼 제국의 역사는 74,144년이 된다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은 분명히 다르고, 이시조선은 1905년 외교권이 박탈당하면서 이시조선 전제왕권 국가는 나라가 망하였다. 대한제국은 대한조선은 황제국이다. 황제국 대한제국은 미주 북미조선에 계속 있어 왔다. 즉 이시조선은 망하였지만 대한제국은 샤먼 제도는 유구히 이어왔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조선은 샤먼 제국인 한국의 중앙정부인 황제국인 대한제국이다. 자, 그래서 이 대조선, 대사만조선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이 되는데, 대명조선, 해동조선, 우리가 12조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 대사만조선을 유지하고 있는 샤먼 제국의 이주 경로를 보면, 첫 번째로 크레타 문명이 BC 1427년, 두 번째 은나라 멸망 BC 10세기, 세 번째 부여 멸망 AD 4세기, 네 번째 고구려 멸망 7세기, 발해 멸망 10세기, 고려 멸망 14세기, 조선 멸망 19세기. 자,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뭐냐면은 아메리카 대조선에 편입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샤먼 제국이 완성되는 날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는 시기이고, 좀 더 넓은 의미로서는 몽골과 연방국가 형태로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이 열도조선인 일본이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구테타, 외란, 임진왜란, 정유회란, 일제 합병, 병합, 이런 악랄한 역사를 청산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한다면 우리도 일본을 받아들여서 샤먼 제국의 대한제국을 부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주 인디언은 우리 한민족이 일찍이 북미 오대우에 정착한 원주민이고 이후 이들은 계속하여 북아메리카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이 선진 문물을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 조선 양반이 되었다. 이들이 주축이 된 것이 바로 샤먼 제국의 대한제국인데 이는 황제국이고 나중 왕정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정을 바뀌었다. 이시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은 북미 아메리카 대조선에 새롭게 만들어진 샤먼 제국이다. 이들은 이시조선의 식민지 때문에도 여전히 황제국으로서의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들이 한국인의 탄생에 기여한 사람들인데 그 사상적인 분포는 친소공산주의 학파, 친미기독교 학파, 친중 척사파, 친일개화파, 자주민주학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한국사를 버리고 그동안에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한국사가 도둑맞았는데 대한제국의 바탕을 둔 환국사를 배워야 하고 이제는 그동안에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한국사를 도둑맞은 것을 환원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대사만 제국으로서의 샤먼 제국을 부활하는 것이다. 대사만 제국으로서의 샤먼 제국을 부활하는 것이다. 예, 오늘은 우리가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서인 오늘 3월 1일이기 때문에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